자, 오늘의 시사평론, 시사평론가죠. 리엘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오늘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전화로 이렇게 또 연결이 됐는데, 예, 이게 좀 전화로 또 이렇게 연결되니까 또 느낌이 또 다릅니다. 예, 좀, 뭐 심야 음악 프로 하는 느낌인데요. 예. 자, 그러면 또 안전하게 첫 번째 이슈부터 한번 가볼까요? 예, 첫 번째 이슈는 코로나19 사태 2차 재난지원금 급물살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급물살. 예, 최근 그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가 그 지난 21일에서 22일 연 이틀 300명대를 기록을 하고, 또 최근 9일간 그 누적 확진자가 2,23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위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정부는 어제 그 23일부터 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그 수도권에 이어서 비수도권으로 또 이제 확대를 했어요. 예, 이번 전면적인 2단계 조치 전국 확대는 지금의 코로나19 확산세를 조속히 꺾지 못하면 이제 미국과 유럽이 겪은 이제는 팬데믹 사태에 우리도 직면을 할 수 있다라는 상황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특히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의 이 특징을 보면은 신규 확진자의 70% 이상이 수도권 주민입니다. 한마디로 수도권발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인데요. 우리가 이전에 이 인구 40만 명의 이제 대구에서 이제 코로나19 확산이 많이 벌어졌는데, 예. 그때만 하더라도 전 국가적인 역량을 총동원했습니다. 그런데도 쉽게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 국민의 50%가 모여 사는 이 수도권발 코로나19,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의료진의 이 방역 조치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예. 결국에는 이제는 강력한 뭐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도 필요하다고 보인 겁니다. 결국 지금의 2단계 조치, 뭐 지금은 2단계 조치 수준이지만은 향후 이 사태가 진정 국면에 이르지 못한다면 3단계 조치까지도 이제 필요한 상황인데요. 예. 아마 한 달 뒤가 이제 추석입니다. 이 추석이 곧 다가온 거를 고려한다면 그 마지노선은 이제는 추석보다 훨씬 전인 9월 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그 9월 30일 시작하죠. 예, 그 추석 예. 연휴 시기에 이동 제한 검토 가능성을 거론을 했다가 이를 또 이제 번복하는 그 해프닝도 있었어요. 예, 사실 저도 잘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요. 예. 일단 일선에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당에서 이 한 달 남은 추석을 두고 이동 제한을 고민하고 검토한다, 이런 표현까지 쓰는 것은 너무 비관적인 방향으로 앞서 나간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추석 연휴 기간이 이제 4일 동안 이어집니다. 뭐 정부 역시 이 기간이 가장 큰 고비라고 보고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추석 전까지는 어떻게든 이 코로나19 사태를 안정화시키기 위해 이제 최우선 목표를 이제 추석으로 잡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따라서 3단계 조치를 취하더라도 뭐 8월 말이나 9월 초가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여당에서는 2단계 재난지원금 논의도 이제 나오고 있는데, 예. 그 당내에서는 1차 재난지원금처럼 전부 그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자, 이런 의견부터 또 하위 50%의 국민에게 2배의 재난지원금을 주자는 뭐 그런 의견까지 다양한 의견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예, 꺼져가는 이 골목 상권, 이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 재난지원금 지급하자는 논의에 대해서는 뭐 큰 틀에서는 맞는 것 같고요. 네. 뭐 정치권에서도 크게 이론의 여지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시기가 약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이는데요. 시기가 문제가 된다. 예, 예. 현재 여당에서는 추석 전에 지급을 하는 게 가장 큰 소비 진작 효과를 얻을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당장 2단계 조치가 내려져서 실내 50명 이상 모임이 금지돼 있고, 또 인천은 10명 이상이 또 모임이 금지됩니다. 예. 그리고 외출을 자제하라고 하는 상황에서 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면은 결국 일정 시간까지 이제는 소진을 해야 되는 이 재난지원금의 특성상 부득이 사람들이 인근 식당이나 시장과 같은 곳에 집중적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오히려 이 골목 상권을 살린다는 명분에서 사람들을 밀집하게 만들어서 코로나19 방역에 악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데요. 우리가 우선순위가 코로나19 확산 방지인지 경제 활성화인지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뭐 민주당 김부겸 당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2차 재난지원금을 불가피하지 않냐,
라는 말을 했는데요. 네. 뭐 3단계 조치가 내려졌는데 돈을 풀어 경제 활성화를 시켜서 사람을 모은다? 그거 자체가 약간 뭐 논리적 모순 같고요. 예. 그래서인지 이제 민주당 소속인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2차 지원금이 지급되면 밖으로 사람들이 몰려 방역에 방해된다. 추후 논의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적어도 이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좀 진정 국면에 접어들게 되면은 재난지원금을 좀 지급하는 것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경제 활성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요. 뭐 그렇지 않다면은 뭐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는 더욱 적극적인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이 좀 더 이렇게 명분에도 뭐 신뢰에도 맞지 않나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런데 그 2차 재난지원금의 재원 마련을 두고도 지금 또 논쟁이 있어요. 그 예, 당장 그 기획재정부에서는 2차 재난지원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런 입장인데 그 올 상반기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이제 역대 최대라는 점을 또 이제 감안한 것으로도 이제 보이는데 그런데 범여권인 그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공무원 월급 20%를 삭감을 해서 재원을 만들자는 그런 주장을 해서 이게 또 그 논란이 됐어요. 예, 이 공직 사회는 이제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예.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이제 공직 사회에서는 연가 보상비를 전액 삭감했고요. 또 예. 내년 임금 인상률을 사실상 동결 수준에서 최소화하기로 하는 등 이미 충분히 고통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특히 반발이 심하고요. 특히 일선에서 박봉을 받으며 헌신하고 있는 이 하위직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20%나 임금을 삭감하면 당장 생계 위협이 있다. 이런 불만이 이제 상당했습니다. 예. 이에 조 의원이 공무원 임금 20% 삭감은 공공 부분 전체 총액을 말씀드린 거다. 따라서 음. 고위직 공직자들과 박봉에 묵묵히 일하는 이들이 분담해야 될 분량은 다른 것이 상식이다라고 부연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뭐 하지만 이제는 임금 삭감이라는 것이 이제 결국에는 최후의 검토 수단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음. 그것이 고위직이라고 해서 또 공무원은 안정적이라고 해서 이를 우선 검토하는 거 그건 좀 이제 약간 좀 적절하지 않아 보이는데요. 예. 우리가 재원 마련을 위해서 다양한 의견이 실무 수준에서 다뤄지는 것이 우선적인데요. 뭐 예를 들어 당장 급하지 않은 사회 간접 자본 투자 사업을 뭐 뒤로 미룬다거나 하는 다양한 어. 방법이 있을 겁니다. 예, 예. 그런데도 임금 삭감을 뭐 처음부터 검토하자고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것은 너무 성급한 주장이라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여서 좀 아쉽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광복절 집회여가 판결 누구의 책임인가입니다. 그 광복절 그 광화문 집회 참석자 중에 코로나19 확진자들이 이제 잇따르면서 그 예, 해당 집회를 허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집회를 허가한 판사 해임까지 요구하는 그 청와대 청원에 2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또 이제 동의를 했어요. 예, 이 서울시가 8월 15일 진행 예정이었던 이 집회에 대해서 뭐 코로나19 확산 가능성을 이유로 이제 금지 명령을 내렸는데 네, 이제 집회가 불어든 단체들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 중 두 건이 인용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두 건의 집회에 수천 명의 인파가 모여들어서 이 대규모 집회로 변질이 된 것인데요. 당시 집회 현장을 보면은 집회 참가자들이 서로 몸을 밀착해 행진하고 또 일부 참가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쓰지 않은 것은 물론 도로에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이제 방역 지침 준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네. 특히 이번 집회의 목적이 정부 여당을 규탄하는 정치적 목적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런 사태가 올 걸 뻔히 알면서도 두 개의 집회를 허가해 준 거, 이거 사실상 이거 코로나19 뭐 확산에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이제 법원에 대한 이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원에서도 이례적으로 그 이번 그 해당 판결문을 공개를 하면서 대응에 나섰죠. 예, 일단 법원은 전체 10개 집회 중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킨 경험이 있거나 또는 확실한 약속을 한 두 개 단체 총 2,100명에 대해서만 이제 제한적으로 허가했다 입장입니다. 예, 특히 법원은 이 정강훈 목사가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집회에 대해서는 모두 불허했다 이런 입장이고요. 예를 들어 집회가 허가된 일파만파라는 단체를 보면 예, 신청 인원이 1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단계 거리두기 단계에서도 야외에 모일 수 있는 숫자가 이제 100명이니까 그 숫자 범위 내였다는 거고요. 또 100명 집회 정도면은 1m 거리두기도 충분히 지킬 수 있다라는 점도 허가 이유가 됐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과거 보수단체인 국가비상대책국민위원회에서 2,000명 집회를 진행을 했는데
당시에도 뭐 체온 측정, 그리고 손 소독, 명단 작성, 일정 간격 유지 등 방역 수칙을 잘 마련해서 문제가 없었다. 이런 사례도 좀 고려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참 그나저나 이승기 변호사, 예, 제발 좀 뭐를 이렇게 결정을 할 때 뭐 법원이 예, 됐든 어디가 됐든 그리고 이제 판결을 할 때 그 결정권자들은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져 있다는 평을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예, 맞죠. 예, 그 국민의 인식과 동떨어져 있으면은 그게 무슨 뭐 외계인입니까? 예? 예, 예. 제발 좀 눈높이를 국민과 좀 맞춰줬으면 해요. 예. 같은 국민이잖아요. 그렇죠. 뭐 사실 두 개의 집회를 허가해줘도 사태가 이렇게 커진다는 거 일반 국민들도 예상을 했는데 이 법원이 예상을 못했다. 그래서 허가를 내줬다. 사실 납득하기가 힘들죠. 참. 자, 아무튼 여기까지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의 시사평론가죠. 리얼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